자, 그럼 지금부터는 과연 주방 일회용품을 어떻게 사용했을 때 독성 물질이 나오는지 저희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네. 많이들 쓰실 거예요. 비닐백. 이거는 뜨거운 열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군요, 박 교수님. 네, 전자레인지에 이용되는 마이크로판은 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제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비닐 제품들을 보시면 뒷부분에 성분과 사용법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폴리에틸렌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경우에 110도씨 이하 또는 40도씨 이상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네. 또한 폴리에틸렌 재질을 이용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녹거나 터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1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는 찢어질 우려가 있으니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우리는 비닐백을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는 경우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정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보통 가정에서 비닐백과 가장 많이 또 흔하게 사용하는 게 지퍼백이잖아요. 맞아요. 이 지퍼백도 열이나 뭐 전자레인지 가열에 좀 약한가요? 네, 교수님? 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지퍼백의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게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나 또는 선상 저밀도 폴리에틸렌인데요. 120도씨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네. 한번 두어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어머나. 이것처럼 이 경우에도 120도씨 이하 또는 60도씨 이상에서 가급적이면은 음식을 해동하거나 데우는 데만 사용을 하시라고 되어 있고요. 너무 높은 온도나 또는 지방이 많은 식품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것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경우에는 산소에 되게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우에 그냥 사용하시는 경우를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품에 방부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이게 중국 요리가 있어요. 네. 짬뽕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웍에서 엄청 뜨겁게 요리하고 바로 스티로폼 용기에다가 딱 담아서 비닐백 같은 데 담겨 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유해 물질을 먹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닐백과 지퍼백을 잘못 사용했을 때 위험하다는 점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 저희가 또 하나하나 알려드려야겠죠. 첫 네. 번째 보겠습니다. 비닐백에 담긴 포장 음식은요, 일단 오래 방치하지 말고 재빨리 그릇에 옮겨 담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유해물질로부터 독성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최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또 이제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입하면은 포장이 돼 있는 식품에는 그 포장지의 소재가 정확하게 다 적혀 있거든요. 뭐 PP인지 뭐 P인지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비닐을 그냥 구입해서 사용할 때요. 이렇게 이제 그 마트에서 구입한 것 중에서 제품화돼 있는 것을 구입하면은 요거는 이제 식품용 비닐인데 보시게 되면은 뒤에 P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좀 상대적으로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싸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묶음 판매를 해요. 제가 이제 실제로 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소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비닐에 쌓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가열하거나 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박 교수님께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이제 좀 안전한 용기에 옮겨서 담으셔야 돼요. 그런데 일회용 용기라고 이제 하더라도 이거 배달 음식 용기거든요. 네. 하지만 얘는 PP 소재예요. 폴리프로필렌 PP는 식품 용기로서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 OK라고도 섞여 쓰여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용기에 옮겨 담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보시게 되면은 비슷하게 보여도 얘는 이제 뚜껑은 PP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하지만 밑에는 PS예요. PS는 또 뭐예요? 네, PS 폴리스티렌인데요. 아. 이거를 가공해서 발포를
하면은 지금 질문이 나왔어요.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미리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스티로폼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 밑에 있는 PS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꼭 뒤집어서 보시고 PS는 안 돼요. 비슷하게 생겨도 얘는 PP입니다. 네. 그래서 PP 좋아. PS 나빠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PP 좋아. PP 좋아. 네, 한 번만 같이 나온 김에 한 번 같이 하실까요? 네. PP 좋아. PS 나빠. PS 나빠. 네,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안전한 식품용 용기에 옮겨 담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그 내열성 그런 용기라든지 용기에다가. 네, 내열성 네. 유리 용기라든지 무쇠계 도자기 그릇이 안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뜨거운 거에서는 PP는 좋아, PS는 나빠 나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비닐백과 지퍼백을 잘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백에 얼린 냉동 곡물을 녹일 때는 미지근한 물에 비벼서 비닐을 분리하라고요. 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성격이 급해서 이걸 막 어떤 때는 이 비닐백째 그 뜨거운 물에 그냥 넣어서 이거 맞아요. 녹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최은정 박사님 얼굴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예. 절대 안 돼요? 진짜 열심히 현명하십니다. 그럼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뜨거운 물에 풍덩 들어가다가 뜨거운 물 튀어가지고 화상 입고 맞아요. 와 진짜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 살짝만 비벼도 금세 잘 떨어져요. 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는데 또 이제 그래도 이제 끓는 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이 비닐 소재가 뭔지 몰라서 어떤 물질이 용출될지 몰라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또 이제 더 성격 급하신 분은 그냥 뜯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뜯어내면은 이 얼음 사이에 비닐 조각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같이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지근한 물에 잠깐 넣어서 비벼가지고 그런 다음에 전자레인지 해동이 되게 빠른 방법이거든요. 해동 코스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또 말씀드린 대로 내열성 유리 용기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무쇠계 도자기 그릇 같은 데다가 담아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PP 소재들이 이런 일회용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밑접시로 이용하시고 여기에 이제 그 비닐된 해동식품 담고 그다음에 요렇게 요것도 PP 소재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게 되면은 되게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최 박사님 하실 말씀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줄여서 꼼꼼히 다 얘기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이 네. 뒤에 할 내용인데 이제 조금 네. 앞에서 설명하다 보니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비닐백, 지퍼백 사용할 때 이것만을 지켜주세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비닐백에 보관한 찬밥 데우시는 경우 많죠. 이럴 때는 그릇에 옮겨 담아 데워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최 박사님 피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비닐봉지에 그대로 데우게 되면 밥이 이제 딱딱하게 얼어 있거나 또 이제 냉장실에서 각 꺼내게 되면은 막 꺼냈을 때는 좀 이제 굳어 있는 상태잖아요. 하지만 전자레인지에서 데우게 되면은 뜨거운 수증기가 확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밥도 되게 이제 부들부들해진 상태에서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비닐의 소재에 따라서 환경 호르몬 즉 내분비계 장애 물질 우려가 있는 물질도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무쇠계 도자기 그릇이나 내열성 용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비닐백이나 지퍼백은 뜨거운 걸 싫어한대.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PP? 같습니다. PP? PS 안 되고 PP 된다. 네, 기억하셨군요.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당황했어요, 살짝. 아니 정말 저는 오늘 반성이 됐네요. 게을러서 막 이렇게 비닐백 채로 막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좀 일회용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수님 좀 알려주시죠, 박은정 교수님. 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포도 같은 것들 소분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을 때 대형 마트에서 속옷을 사올 때 싸가지고 온 포장지, 종이백이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포장팩 같은 것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정말 잘 개어 놓으면 이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옛날부터 엄마의 손맛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보건 위생적인 면을 강조를 하느라고 폴리글로브를 많이 사용하시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그냥 엄마가 맨손으로 나물도 묻히고 잡채도 버무려서 맞아. 이렇게 막 조물조물 하다가 누구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입 먹여주시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이럴 때 가급적이면 식당에 가서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이제
그 포장을 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 있는 용기를 가지고 가셔서 여기다 좀 싸주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주방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수를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용기를 사용하는 용기를 내보시기를 맞아요.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저는 지퍼백과 비닐백이 있잖아요. 네. 비닐백도 그렇지만 지퍼백은 왠지 도톰하고 빤빤한 게 한 번 쓰고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아까워요. 그래서 쓰고 뭐 여행 갈 때도 재사용하고 하는데 오늘 똑똑하게 재사용하는 방법 많이 알려주신다고요. 알려주세요. 자, 우리 집에요. 사용하다가 남은 물티슈 아니면은 사은품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물티슈 있으시잖아요. 많죠. 네. 그거를 이런 지퍼백에다가 담아주시는 거예요. 마른 것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요. 만능 세제를 담아주신 다음에 주물주물 해주시면 만능 물티슈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능 세제는 여기 보시면 물과 주방 세제,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1대 0.5 비율로 만들어서 이렇게 섞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미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섞어놨어요. 네. 지금 가라앉아서 밑에 이렇게 알갱이가 있는데요. 잘 섞어주신 다음에 이 지퍼백에다가 그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방 세제랑 물 섞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 베이킹 베이킹소다. 소다까지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연마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이걸 언제 쓰냐면은 네. 주방에 기름때라든지 아니면 욕실에 뭐 이제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닦을 때 굉장히 잘 닦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매번 이렇게 여기를 열고 근데 이거 하면 번거로워요. 번거롭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위집을 한번 구멍을 놔주시는 내주는 거예요. 거네요. 내도 돼요? 그럼요. 아니, 계속 흐를 텐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방법이 있죠. 꺼내 써야 되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물티슈 다 쓴 다음에 요거. 그렇죠. 뚜껑이 이 있으니까. 뚜껑이 있죠. 이거를 떼면 여기에 접착제가 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이것도 재활용이다. 네, 그러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장씩 뽑아서 사용하시면 어머나, 네. 어머나. 그래서 기름때 네, 쏙. 네. 바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정말 버릴 게 없네요. 이건 또 뭐 하나 준비하셨네요. 네. 우리 식재료 사용하다 남으면요. 그냥 지퍼백에다가 넣어놓으시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쉽게 무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진공 기계 없이 바로 진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자, 여기 지퍼백을요. 한 1cm 정도만 남겨놓으시고 다 잠궈주시는 거예요. 조금 남겨놓고요. 네, 그다음에 볼에 물 한 3분의 2 정도 담아주시고요. 네. 자, 제가 꾹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누르면요. 점점 어떻게 되죠? 올라간다, 올라가. 네. 오, 신기해. 네, 네. 공기가 나오네요. 네, 나오죠. 네. 잠시만요. 제가 여기를 조금 더 네. 벌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열어놓고. 네. 네. 그래서 눌러주세요. 그래서 쭉. 빼주는군요. 네. 네. 이 물은 어떻게? 어. 그냥 차가운 물이네요. 네, 그냥 아무 물 쓰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진공이 됐죠. 네. 어머, 바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야, 뭐 이렇게 지퍼백 사용하면 정말 알뜰하게 재활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 방법은 정말 신박해서 꼭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주방에서 쓰는 일회용품들 이렇게 쓰면 독이 된다 두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랩인데요. 랩은 기름진 끓는 국물 안 되고 전자레인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일단 랩은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지부터 궁금해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랩의 경우 지퍼백과 마찬가지로 선상 점일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지방이 많은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제품이 식품에 직접 닿는 경우에 흡착이나 또는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이 석유화학 제품이라는 것이고요.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에는 유기용매에 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기 많은 음식 또한 유기용매와 유사한 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기 많은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 용기에 오랫동안 담겨 있으면 제품 생산 과정에 들어간 화학물질이 다양한 화학물질이 음식 속으로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따라 이제 100도씨 이상의 뜨거운 음식을 랩으로 포장하거나 오븐이나 토스터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은 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쪽에 지금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배달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뭐 짬뽕, 짜장면, 탕수육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랩과 음식물이 그대로 맞닿아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배달 올 때 이렇게 많이 포장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랩이 음식물에 맞닿으면은
왠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먹어야 될 것 같긴 하고 어떻게 보시나요, 박 교수님? 사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랩의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일부 식품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것은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2022년부터 식품 포장에는 이 PV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매출 10억 원 이상의 매장에서만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PVC 경우에는 폐기 과정에서 다이옥신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가정에서 피탈레이트 같은 가소제나 중금속 같은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름기 많은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을 포장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가정에서 이거 음식물 보관할 때 그냥 편해서 자주 사용하긴 하는데 어떤 게 안전한지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네, 네. 네, 박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 잘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랩 같은 경우에 P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품을 살 때 또 보시면 밑에 P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PE 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어서 이제 교수님 설명하신 핵심이 이거였잖아요. 뜨겁고 기름기 있는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피하면은 랩으로 포장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샀던 랩인데요. 염화 비닐 수지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PVC거든요. 근데 이 PVC가 나중에 태워도 이제 다이옥신이 되는 거고 원래 염소 원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PVC 자체가 좀 좋지 않은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품 용기로 부적합한 플라스틱인데 그거를 부들부들하게 하기 위해서 가소제를 쓴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DHA 같은 진짜로 정말 환경 호르몬으로 바로 작용하는 그런 가소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이제 그 천연 가소제, 좀 더 이제 성분이 더 좋은 가소제를 사용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이제 대체 물질들이 독성이 좀 줄기는 했지만 독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랩을 구입하실 때 근데 거의 다 PE 랩이에요. 그런데 가끔 또 이제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서 파는 큰 이제 랩 같은 경우에 PVC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PVC 랩은 구입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떠다 보면 랩이 네. 꼭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 네. 또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잘 그래서 사용해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네. 방법 어떤 게 알려주세요. 있을까요? 네. 일단 랩을 사용하실 때는요, 음식이 식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밥을 데웠다 그러면 만약에 보관하신다면 식은 다음에 이렇게 싸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음식을 보관하실 때에는 이렇게 음식과 직접 맞닿지 않게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닿았어요. 네, 안 닿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금과 설탕 같이 양념통이 있는데요. 이 양념을 그냥 뚜껑을 덮게 나면은 이 안에 양념들이요 굳거나 딱딱해서 젓가락으로 피시죠. 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특히 이제 여름철 같이 이제 뭐 습도가 높을 때 많이 이제 그렇게 굳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보시면 제가 랩을 한번 씌워놨어요. 뚜껑 밑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랩을 씌워주시면 습기를 한번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지 않게 잘 사용을 하실 사용할 수가 때만 있습니다. 붓기고 하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무장아찌, 마늘장아찌 되어 있죠. 네. 이게 이렇게 이름을 안 써놔도요. 냉장고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맞아요. 열기만 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냄새가 나죠. 퍼져서. 네, 이거를 보통은 음식을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그냥 보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관하면은 마늘 냄새가 너무 코가 뚫리네요. 잠깐 열었는데도. 네. 그런데 이 뚜껑 자체가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랩을 씌워가지고 이거 하나 쓰였을 뿐인데 향이 안 별로네. 난다. 네네. 거의 안 나죠. 네. 그래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냄새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하게 보관이 될 것 밀폐가 같아요. 더 되네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과일이 있는데요. 과일 중에서 사과. 이거 사과. 백화점에서 이렇게 팔잖아요. 맞아요. 네, 사과는 다른 사과는 에틸렌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채소를 좀 이제 시들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네, 랩핑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바나나 여기 여기는 꼭지 왜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네, 씌워놓으셨지? 이렇게 꼭지 부분에다가 랩을 한번 씌워주시면은 더 신선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오래 가요? 한 일주일 정도 더 우와. 오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야, 꼭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랩 쓰는 게 이제 조금 깨름칙 하실 때가 있겠죠. 보통 이렇게 보관하거든요. 네. 그래야 신선하게 되니까. 맞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고 묶어버리잖아요. 묶어버려요. 다음 쓰는 다음 사람이 쓰는 손질 찢어버려요. 급하면 찢어.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비닐팩도 여러 번 사용하시려면요. 자, 제가 지금 음료수 뚜껑을 이렇게 잘 네네네. 나왔어요. 네네네.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쏙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아, 이거 아이디어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 번 재활용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 공기가 완전히 밀폐가 되기 때문에 신선하게 또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요 집에 있는 요 병뚜껑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장아찌 보관할 때 랩을 덮으면 완전 밀폐가 된다는 네, 거. 네. 유용한 정보네요. 네. 배웠어요. 주방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배워본 점들을 핵심 내용으로 요약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복습하고 오시죠. 주방 일회용품 유해물질 차단법 복습해 볼게요. 먼저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닐백과 지퍼백. 배달 음식을 포장한 비닐백은 소재를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오래 방치할 때 독성 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데요. 또한 비닐백을 자른 후라면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백에 담긴 음식은 오래 두지 말고 빨리 그릇에 옮겨 담아주세요. 잔뜩 끓여둔 국이나 찌개, 비닐백이나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경우 많으시죠? 이때 급한 마음에 냉동 상태의 국물을 억지로 떼어내면 안 되는데요. 냉동 상태 그대로 전자레인지를 가동하는 것도 금물. 미지근한 물에 담가 비닐을 천천히 분리하고 냄비나 그릇에 옮긴 뒤 다시 가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엔 랩안전 사용법 알아볼까요? 먹다 남은 뜨거운 국물이나 기름진 음식에 랩을 씌워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뜨겁고 기름진 음식은 랩과 상극. 특히 PVC 소재의 랩과 열이 만나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게 랩을 사용하려면 오목한 그릇을 준비해 음식을 적당량 담고 랩과 음식물이 직접 닿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과일이나 채소 등 지방이 적은 식품이라면 랩에 직접 싸서 보관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 차단하는 주방 일회용품 안심 사용법 꼭 기억해 주세요.